지난 2022년 말 기준 울산의 1인 가구 비율은 29.6%를 기록했습니다. 2050년에는 37.1%에 이른다는 통계청 전망도 나왔습니다. 울산의 1인 가구는 중년, 그것도 남성이 많다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대비 남성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울산은 124%로 서울 88, 부산 84, 대구 87, 인천 108 등 7대 대도시 가운데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또 40살에서 64살 사이의 중년 비율은 44%로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청년 비율은 31%로 가장 낮았습니다. 직장을 찾아 홀로 울산에 온 중년 남성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이 밝힌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현황을 보면 울산의 1인 가구는 65.9%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을 하지 않는 34.1%는 빈곤이나 사회적 단절에 노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힘든데 제가 이제 그 걷기 모임 같은 데를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서 좀 만나고 뭐 얘기들 하고. 아우 혼자 있으면 이 우울증 때문에. 동남지방통계청의 한 조사를 보면 1인 가구 가운데 남성은 49%가 월세에 사는 반면 여성은 47%가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어 남성의 거주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고독사 문제로 먼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근을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제 모든 삶의 전 부분의 어떤 질적인 문제로 지금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1인 가구는 90%가 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와 일자리 지원, 사회 관계망 회복, 건강, 노후 준비 등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울산 중구의 한 구도심 지역입니다. 동네 한가운데 마련된 작은 쉼터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놉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고 관리도 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는데 지자체가 주인을 설득해 철거한 뒤 쉼터로 조성했습니다. 이 집 분위기는 조금 으스스했어요. 뭔가 막 이상한 풀 같은 게 쳐져 있고 밝은 색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차량 14대를 세워둘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된 이곳도 빈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자체가 주인과 협의해 철거한 뒤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은 그 자체로 주변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작게는 쓰레기 투기부터 심하게는 강력범죄까지 일어나는 위험한 공간으로 전락합니다. 국회는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너무 노후돼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나 철거를 명령하거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까지 구조적으로 위험하진 않아도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빈집들입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빈집이 1,794채인데 이 중 개선이나 철거를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65% 이상입니다. 이런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비를 유도합니다.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하거나 고쳐서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조건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지원금도 줍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의 빈집 1,794채 중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정비가 완료된 경우는 44곳에 불과합니다. 지원금을 준다는데도 주인들이 정비를 꺼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철거를 하면 그때부터는 나대지, 빈 땅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보다 빈 땅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이 더 높아서 빈집을 그대로 두는 편이 집주인에게 더 유리한 겁니다. 게다가 집을 철거해 빈 땅으로 만들면 투기를 위해 갖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돼서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세율이 10%나 높아집니다. 빈집 소유자가 자진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이것을 7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빈집 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그래서 빈집을 철거한 뒤 땅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기존의 주택기준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빈집을 철거한 땅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1962년 2월 3일 울산 공업센터 지정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울산. 지방의 소읍에 불과했던 울산에 공단이 건설되고 많은 외지인들이 단기간에 울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 비료 공장입니다. 직원을 비하는 현대식 3층 독신료, 225동의 독립사택, 종합병원 등의 독립시설도 완비시켜 놓았습니다. 울산의 도심이라고 해봐야 지금의 중구 일대가 전부였던 시절, 기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내 살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때 뭐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관계로 그 사택을 다 지원을 했어요. 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사택들 덕분에 사택운동회, 야유회와 같은 울산만의 새로운 여가 문화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클 취미 활동에 보태서라고 회사에서 지원도 조금씩 해줬어요. 회사 버스도 제공해주고. 현재는 20여 곳에 달했던 남구 지역 사택 대부분이 시설 노후화와 집가 급등 등의 개발 압력으로 아파트로 재조성됐거나 개발될 예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 45곳에 달했던 울산 지역의 사택은 20년이 지난 지금 10여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를 중심으로 일부 사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LS M&M, 고려아연, 한국재지, 무림 PMP 등 온산공단 입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생활하던 그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택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 실물로 보여주는 게 가장 그 효과가 있거든요. 당시 울산 주거 문화를 선도했던 이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